성생활 평가, 성의사소통. 성생활 평가, 상대방과 성적 대화를 나누기 전에 서로의 성적 취향을 진단해보는 것도 성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성생활을 소설의 기승전결처럼 시작, 과정, 결말, 극으로 나눠서 구체적으로 평가해보는 것은 도움이 된다. 매우 큰 만족을 느꼈던 방법이나 재미는 어떤 것인가? 상대방과 성적 대화를 나누는 것이 부끄럽고 머뭇거려지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은 어떤 것이 있는가? 성생활 중 아주 많이 하는 행위는 무엇인지 회상해 본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현재가 더 불만족스러운가? 만약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당신과 상대방은 신체의 어디가 성감대인가? 또 그것을 어떻게 자극하기를 바라고 있는가? 성행위 중 상대방이 하지 않았으면 하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좀 더 즐거운 성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성의사소통, 성적 취향이 일치하는 부부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개인 차이는 많은 사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때 이것은 아니야 하고 거부하거나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 성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돌파하려는 시도보다는 체념하고 평범한 성생활로 들어가려고 한다. 인간에게 성생활은 본능적인 행위 이상의 의미가 있다. 성생활은 심리적, 사회문화적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성에 대한 신념과 가치관,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성공에 대한 강박관념, 과거 겪었던 성적 경험,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등은 당신의 성생활에 본인도 모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한 생각과 스트레스는 당신의 성생활을 방해할 것이다. 잠재의식 속의 욕망과 불만은 성생활의 즐거움을 빼앗아갈 것이다. 이럴 때 당신이 느끼고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의 반응을 미리 예상하지 말라. 당신이 마음을 열고 상대에게 다가가면 당신은 당신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동반자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성행위는 부부의 침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조명을 낮추고 잔잔한 음악에 맞춰 블루스를 추어보아라. 얼굴을 가까이 대하고 상대의 심장이 고동치는 것을 몸으로 느껴보아라. 상대의 숨소리와 눈동자를 음시해보아라. 그러면 상대의 내면의 목소리가 당신에게 전달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오럴 섹스는 불결하다고 생각하며 금기시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매우 즐기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오럴 섹스는 친밀감과 상호 신뢰를 나타내는 행위이며 청결이 유지된다면 위생적으로도 비교적 안전한 행위이다. 특정 부위를 애무할 때 주의할 점은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지 말아야 한다. 한 곳에서 충분히 흥분을 느낄 수 있도록 자극의 강도와 시간을 투자하여야 한다. 그 부위를 애무했을 때 상대방이 흥분을 느끼는지 상대의 반응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남성의 고환과 여성의 음핵과 같은 생식기 부위는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부드럽고 섬세하게 다루어야 한다. 상대가 나에게 욕구를 나타냈지만 완고하게 자신의 의지를 꺾으려 하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태도는 매우 위험하다. 당신은 오럴 섹스를 하고 싶지만 상대는 이를 금기시하고 불결하게 생각하여 당신의 욕구를 수용하기를 거부한다면 당신은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서로에게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 욕구를 표현하였지만 설명을 끝내기도 전에 상대로부터 부정적 반응을 받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둘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지 않을까 염려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된다. 그 후는 성생활 의사소통 방법, 일반적 의사소통 방법과 비슷하다. 당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전에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라.
당신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고 상대가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리해두면 상대와 대화할 모든 준비는 갖춘 것이다. 성행위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며 바라는 것에 대해 명확하게 한다. 편안하게 대화 나누기 좋은 시간대를 선택한다. 대화에서 무엇을 또는 어떻게 하지 말라는 부정적 말을 쓰지 말고 하라는 긍정문을 쓴다. 그곳은 자극하지 마세요. 보다는 이곳을 어떻게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설명하라.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하면 상대가 당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는데 실패한다. 예를 들어 당신 몸에서 냄새가 나서 싫어보다는 당신 양치질을 했으면 좋겠어. 샤워를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라. 여기에서도 싫은 것보다는 좋은 것을 즉 부정보다는 긍정적 대화를 하는 것이다. 주제를 정해서 대화하고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라는 주체적인 표현을 사용한다. 즉, 나 전달법, 즉 1인칭 화법을 쓰는 것이다.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문제에 집중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 너 전달법, 즉 2인칭 화법으로 당신은 왜? 라는 표현은 삼가라. 상대방의 약점을 들춰내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싸움으로 몰아간다. 상대의 이야기를 진지한 자세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면서 담는다.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다면 둘 사이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둘 사이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법을 생각해 본다. 그리고 해결책을 시도해 보고 결과를 확인해 본다. 만약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다른 해결책을 모색하고 다시 시도한다. 상대방이 당신과의 대화에 응한 것에 감사를 표시한다. 상대의 태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상대는 계속 당신과 대화하기를 원할 것이다. 다음은 성적 의사소통 시 피해야 할 예를 보여준다. 철수, 당신은 이제 예전과 같이 섹스에 적극적이지 않네요. 당신이라는 표현을 사용. 0이 나는 집안일이 힘들어요. 당신은 집안일에 무관심해요. 당신이라는 표현. 그런데 당신 현관문 고장 난 것 아직도 고치지 않았나요? 주제에서 벗어남. 다음에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했다면 서로의 문제를 쉽게 해결했을 것이다. 철수, 0이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내키지 않고 당신이 어떻게 생각할지 두렵기도 해. 하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당신과 나누고 싶어. 0이 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데? 철수, 우리는 유사히 섹스를 하지 않는 것 같아. 우리의 사이도 왠지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말이야. 적어도 일주일에 2번 정도 한다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 0이 당신의 말은 사실이야. 나도 그러고 싶지만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 당신이 집안일을 도와준다면 가능할지 모르겠어. 철수, 그럼 집안 청소와 쓰레기는 내가 처리할게. 그리고 우리의 계획이 잘 되었는지 검토해보자고. 다른 예를 들어보자. 한동안 우리 섹스를 안 한 것 같아. 왜 나를 피해? 창수, 그냥 하고 싶지 않아. 당신에 대한 관심도 사랑도 식었나 봐. 그리고 당신은 나를 너무 강압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당신의 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하지만 당신은 섹스 후 바로 잠이 들어. 난 당신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창수,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내가 그랬던 것 같아. 우리의 사이를 원만하게 만들 방법은 어떤 게 좋을까?